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3일 네, 정한영이 부동산 이야기 가만있어요. 이거를 부동산 이야기로 빼야 되나 경매 이야기로 빼야 되나 싶은데 이건 이제 뭐 부동산 이야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경매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고 싶었는데 또 목도 잠기고 귀찮고 해서 예,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이게 제가 이런 기침 소리나 이런 게좀 하셔도 죄송합니다. 아예 안 나오는 화면. 둔천동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댓글이 달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놀랐다기보다도 확실히 돈이 액수가 크고 인구가 많으면 관심을 갖는 분도 많아요. 그죠? 아무래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모니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안 보고 저는 또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계셔서 그죠? 또 갑자기 이게 지금 이게 좀 문제네요. 이게 컴퓨터가 속도가 느린 데다가 조금이 그죠? 필터링을 사용했더니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버티려고 합니다. 조금 잘 될 걸 바라고 업그레이드 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가성비가 예, 마이크를 좀 앞으로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괜히 제 얼굴을 가릴까봐 조금 키보드하고 해서 좀 사이드로 놨더니 지금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을 지금 했네요. 생각보다 좀 심각하네. 이거 예, 지적질을 좀 해주셔야 개선이 있죠. 또 너무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하면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모르고. 자, 둔천동 주공아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댓글이 좀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렸다기보다도 원래 댓글이 없는 채널이다 보니까 몇 분 달아주는 것도 크죠. 근데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게 뭐냐면 그분들의 주장도 일단 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말로 뭐 네가 뭐 그딴식 소리를 하냐 뭐 이런 쌍스러운 말은 없으셨는데 괜히 이제 논쟁을 키울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이제 아마 어떠한 알고리즘을 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끊어졌나? 그렇습니다. 그 둔천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분양을 걱정을 했었죠. 많이들 미분양을 걱정을 했고 이 창을 닫아야겠다 제가 지금 신경이 쓰여서 자 살펴봅시다. 제가 저번 시간에 자세히 안 보고 한 13억 정도가 정상가로 보여집니다.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가 일단은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들 기대치만큼 많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조합원 분양가라는 것은 일반 분양가. 조합원들은 이 가치가 얼마냐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죠.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에 분양받느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있어요. 조합원들이 동호수나 뭐 층수를 먼저 배정받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건축 현장에서 보면 불만이 뭐냐면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하자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러니까는 민감하다기보다도 제기를 더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더 많이 돈 주고 샀잖아요. 그죠?
근데 조합원은 본인이 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자꾸 소비자라고 착각을 하세요. 본인들은 판매자예요. 일반 분양의 크레임이 들어오면 본인들 우리도 피해자인데 우리도 우리 건물 그러니까 내 아파트 뭐 별로 안 좋아요. 화장실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판매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크레임에 대한 부담은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거를 뭐 건설회사한테 뭐 AS를 요구하든 뭐라든 어떻게든 시행사는 그죠? 여러분인 거예요. 조합원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조합원들한테 가는 물건은 좀 부실이 많다. 예. 뭐 별로 뭐 시비 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조합원들이. 예, 어차피 뭐 어찌됐든 일반 분양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입장이 좀 다르죠. 조합원들하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갈등, 소송이 이제 종종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5천 세대라고 하면 막 다 따로 놀아요. 그죠? 수습 안 돼요. 수습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어제 뭐 6억이 올라서 그 분양권 시장에 대해서 뭐 새로운 시장이 뭐 열렸다 뭐 했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자, 그 기사를 살펴볼 때 뚜렷한 근거는 없어요. 그죠? 그냥 그랬다. 예? 그냥 그랬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여기 제가 요 기사를 이쪽에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둔촌주공 웃돈 6억 분양권 시장 견인하나. 자, 하나가 거래가 됐대요. 하나가. 5천 세대 중에 조합원 분양이 한 60%인가? 3천 세대가 넘는 거 같은데 3천 세대에서 하나가 거래가 됐다? 그거 가지고 전체가 올랐다? 그 하나 거래된 것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그걸 구매한 사람한테 한번 인터뷰도 하고 왜 구매하셨습니까? 이거 얼마 전까지 미분양 날 건데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거래하셨어요? 바람잡이죠. 항상 아니다 설사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바람잡이밖에 안 돼요. 그죠? 자꾸 그런 이런 케이스 가지고 그죠? 작은 사실을 극대화해서 사실화해요. 이런 것에 가장 그 좀 심한 지역이 제가 지역 비하 발언이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입니다. 경상도 중에 경상북도 특히 대구가 심해요. 그 단어 쓰는 것도 이제 충청도와는 좀 많이 다르고 또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쪽이 좀 그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뭔가 떠드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항상 좀 충청도는 좀 뒷담화에 익숙해져 있고 꽁시랑 되죠. 뒷담화도 아니야. 전라도가 좀 뒷담화가 많고 충청도는 꽁시랑이죠. 다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글쎄요. 그 자기 물건이 자기 부동산에 대한 기대 이것이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믿고 싶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부작용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기사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리고요. 충분하지 않아요. 이 근거 가지고 하나가 거래됐다고 해서 이 지역이 프리미엄 6억이 붙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역의 그 조합원들 중에 프리미엄 5억만 붙어도 4억만 붙어도 던지고 싶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도 그죠? 6억이면 아니 나는 6억 필요 없어요. 한 1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세금 뭐 내지 뭐 할 수 있겠죠. 갑자기 6억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 전 의아해였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지금 몇 개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 그 지금 기사를 여러분들이 검색해도 참 좀 안 좋은 기사는 잘 내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사가 나온 다음에 그 기사를 블로거나 유튜브나 이게 누군가 이제 퍼날라야 되죠. 그 받아 써야 되는데 어, 이런 거는 잘 받아 쓰지 않죠. 돈이 안 되니까.
자, 23억짜리가 15억, 입주권이 8억이 빠졌는데 둔촌주공 분양가 올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딱 보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22년 10월 18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둔촌주공이 그 분양가하고 분담금하고 이런 것이 확정되기 전에, 예? 우리가 좀 펌프질을 해가지고 23억이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23억이 거래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23억이어야 되는 거예요. 1년 지났어. 아, 그래, 경기 안 좋아. 아이, 짜투리 뛰자, 그래. 20억은 돼야 되는 거예요, 20억은. 그런데 일반 분양할 때 그렇게 안 나왔죠. 그죠? 일반 분양의 그 가격이 지금 제가 보니까 13억대인가? 예, 그죠? 예, 13억대. 일반 분양가가 지금 13억이 됐어요. 13억이 됐는데 이 덕분에, 그죠? 소문은 23억으로 났으니 13억의 일반 분양을 받으면 대박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린 거 아닐까요? 솔직히 제가 이거를 좀 안다고 분석하기에는, 예, 좀 여지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심이 없었고 지금 제가 뭐 기껏 해봤자 뭐 평상시에 쳐다보고 있었던 물건도 아니고, 기사 몇 개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반발이나 뭐 우리 속된 말로 젖도 모르는 새끼가 뭘 안다고 하느냐. 그런데 반대로, 둔촌주공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디테일함에서 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분명히 또 반박하시라고 댓글을 달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예, 승인 댓글 승인할 거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논쟁의 가치는 없어요. 예, 댓글 가지고 막 논쟁하는데, 저는 제가 그거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고 지금 막, 큰맘 먹고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서 그 인생 시간 참 그 할 일 없는 인간들 중에 정한영이가 무슨 똥을 싸는지, 설사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그 모니터링하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예. 참 그 친구들도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지금 댓글 몇 개 봤는데 뭐 그냥 차단하면 되니까 이제. 예. 뭐 정의감에 그러는가요? 참. 일단은 그 부분, 그죠? 예, 23억에서 15억 원으로 입주권이 8억 빠졌는데 분양가 올린다. 예. 자, 1년 새 15억 원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빠졌대요. 23억 원이 넘다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된 사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23억에 거래가 되긴 됐겠죠. 누군가는 꼬셨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볼펜 한 자루가 있어요. 그냥 1,000원짜리 볼펜이에요. 이 1,000원짜리 볼펜을 갖다가 10,000원이나 10만 원에 파는 것도 가능해요. 왜? 영업사원이 많으면 돼요. 영업사원이 많고, 예를 들어서 너 이거 1,000원짜리를 갖다가 네가 10만 원에 팔아와. 그러면 너한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더 줄게. 야, 이건 대단한 사건이니까. 지가 사던 예, 자기 엄마한테 가서 사달라고 하든 팔아와요. 그죠? 예, 아니면 누군가를 그루밍 시켜서 가스라이팅 시켜서 팔겠죠. 돈이란 힘이, 참 무섭습니다. 아닌 것도 긴 걸 정당화 시키죠. 돈 앞에서는. 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 여기가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모든 식구들이 23억이라고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사실화하기 위해서 다 박수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넘어가서 계약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억 원으로 뚝 떨어졌어. 그죠? 만약에 이 조합원 가격이 23억이라는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조합원 가격이 20억, 23억에 팔리고 있는데 분양 시장에서 뭐하러 미분양을 걱정해요? 대박이지. 막 사람들 미어 터지겠죠. 그런데 둔촌주공 분양할 때 올 초에 일반 분양할 때, 자, 미분양 이야기 계속 나왔고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죠?
계약이 얼마나 됐고 미분양이 어떻게 됐는가 발표를 안 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뭐 그 했는지 어디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저기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둔촌주공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걸러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동산에서 운영하시는 그 사이트들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딱 보면 굉장히 잘 올려요, 글들을. 예, 글들 굉장히 잘 올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잘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글들을 올려요.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예, 건설회사로부터 스폰을 받고 있다. 예, 그럼 명확한 거예요. 그죠? 우리 바이널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이널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책을 판매할 때도 보면은 파워블로거 중에 유튜버 중에 책을 소개해주는 블로거들은 최소한도 뭐 그 저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깔아줘야 돼요. 그죠? 아니면 부탁을 하던. 책 같은 경우는 뭐 돈이 많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양아치들이 없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자기가 파워블로거다 유튜버로서 조금 유명하다라고 하면 예, 적지 않게 요구해요. 예, 또 그리고 적지 않게 줘요. 예. 그것을 거짓말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어이 뭐 거짓말 할 수 있지. 나도 이게 야, 홍보지 않냐? 홍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업이니까 먹고 살아야지. 세상 그런 거 아니냐? 저희 말에 족같죠. 아, 그런 거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예. 엄연히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게 갑자기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은 만들고 싶지만 이게 차마 23억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6억 올랐다. 15억에서 6억 올랐다. 예, 8억 빠졌는데 6억 올랐다. 뭐그 정도는 사실은 그것도 아닌 거죠. 그죠? 5천 세대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지금 소문을 내고 싶어서 작업들을 하고 또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죠. 근데 돈을 떠나서 5천 명이 5천 세대가 분양받거나 조합원들이거나 그 가족들까지 가면은 뭐 만 명이 넘을 텐데 이분들이 술자리라든지 우리 이제 카페에서 모이거나 길 가다 모이거나 뭐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겠어요. 둔촌주공이 살기 좋은 거야. 프리미엄이 붙었대. 뭐가 좋대. 나 부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별로 반응이 없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대구 수성구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값이 폭락했을 때 제가 그 과거에 사촌 형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원래 편지 쓰는 사이도 아니지만 메일을 보냈죠. 여기 동네 아파트 가격이 그냥 쓰레기입니다. 지금 거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망한 하여튼 애드립 심하잖아 또 그 동네. 호들갑. 예. 그러니까 충청도는 너무 안 해서 문제예요. 여담으로 저희 집사람이 전형적인 충청도 스타일인데 저는 집사람 출산하는 모습 보면서 이 여자가 애를 낳아본 경험이 있나? 아니면 원래 그 뭐 드라마에서나 그랬지 뭐 그렇게 안 힘든가? 힘든 어려움을 이렇게 잘 표현을 잘 안 해요. 진짜. 애드립이 좀 너무 없어서 때로는 좀 특히 데이트할 때 좀 그럴 때는 있어요. 근데 저도 또 충청도를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너무 반응이 없어요. 너무 반응이 좀 소뚜껑 같지. 불씨 빼고 나면은 그제서야 그 물이 끄는 하여튼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경상도는 또 미리 좀 호들갑이 좀 심해요. 충청도가 보기에는. 그건 뭐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대구 지역 수성구가 지금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예. 이게 아무리 푸시를 하려고 해도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시장 자체에서 기본이 없으면 푹 꺼져요.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물건을 사가지고 탈출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서서히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서서히 빠지겠지라고. 그런데 그냥 푹 꺼져요. 소문이 푹. 5천 세대에서 한 채가 지금 거래됐다고 6억이 올랐다라고 지금 뭐 분양가 시장을 견인하니 어쩌니 했어 이런 기사를까지 또 지금 내보냈는데 그러면 내가 5억이나 3억이나
뭐 덜 받고. 그래도 작년 생각하면 그죠? 지금 15억에 팔아도 뭐 작년에 23억까지 갔는데 씨 앉아서 얼마 손해 본 거야. 예?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장 가격으로 지금 일반 분양가 자체도 무너질 수 있다? 근데 일반 분양가 무너지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너무 많아. 이 얘기를 좀 더 나중에 또 이제 설명할 기회가 되겠는데, 어찌됐든 일반 분양가는 안 무너져요. 이게 지금 분양가를 제가 보니까. 문제는 조합원들이 바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13억이라는 일반 분양가 이상으로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죠? 여기에 지금 되게 많은 청약자들 중에 못 사가지고 안달이 나서 더 커미션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애절하단 말이에요. 지금 수천 명이 애절해. 이 수천 명이. 네? 근데 없어요.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일반 분양가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죠? 프리미엄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23억을 기대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있죠. 예, 올라갔을 거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 둔촌주공이 서울시의 그 아파트 가격이 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그 아파트가 일정한 가격이 형성이 돼 버리면 그거보다 좋은 거는 이거 기준으로 더 비싸게 팔릴 테고요. 이거보다 나쁜 것은 이거 밑으로 팔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서울 시내에서 외곽 지역에 그죠? 저쪽 뭐 강북이라든지 뭐 다른 쪽 강서라든지 어 다른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둔촌주공이 지금 어찌 됐든 분양가가 13억, 14억 뭐 나중에 뭐 지금 15억대 억지로 예, 억지로 15억을 넘기는 당분간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면 어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이거보다 분양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서울시 지역에 아파트를 사야 돼.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싸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싸도 그 시장이 너무 크면 예? 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고 간다니까요, 이게. 시장이 너무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내가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판단할 때 여기가 분양가가 낮냐 높냐 앞으로 이게 더 떨어질까 아니면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싸게 분양되는 건가를 판단을 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디 이상한 작은 단지나 뭐 이렇게 거래 사례 별로 없고 규모 작은 거 아니면 아직 그 일반 분양이 진행되지 않은 곳 뭐 이쪽에 막 그 뭐 참 소설들 잘 써요. 그 이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뭐 역세권은 기본이고 숲세권부터 해서 뭐 주변에 뭐가 있다 뭐 심지어는 뭐 우리 그 천공 같은 도인들의 이야기까지 막 인용하기도 하고. 예. 야, 참 그 환상을 주죠, 환상을 최대한에.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뭐 항상 그런 거니까. 그래서 두천주공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뭐 뚜렷한 근거 없다. 6억 올랐다는 근거 없고 분양가니 뭐니 쭉 봤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오를 일은 없다. 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떨어질 수도 없다. 원체 왜냐면 큰 그 가격을 유지하는 저지선이 있어서 예, 참 그죠. 제 방송을 모르겠습니다. 그 유튜브라는 게 이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입맛대로 듣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를 굳이 뭐 강제로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좀 불편해서 좀 저 사람 헛소리 한다고 해서
저건 할 수는 있겠죠. 뭐 내가 댓글을 통해서 어, 비난이나 뭐 이 정도는 할 수는 있겠는데, 예. 다 나가셨네. 자, 지금 몇 분 녹음했나요? 아유, 25분. 아, 좀 지겨웠네요. 둔천주공. 왜냐면 자료를 좀 더 많이 보고 좀 이 얘기. 예, 이 얘기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게 지금 둔천주공을 찾다 보니까 정당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씨, 뭐 정당계약 기사가 이게 참 그 부동산에서 가서 보면 자기네들끼리 그 많은 용어들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전문가다 아니다 뭐 이런 따위의 자기네들이 기준을 만들어요. 참 애들도 아니고 예, 사전에 없는 단어고 이게 정당계약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이런 단어가 나온 게 언제부터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오래된 걸로 생각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래됐으면 뭐 저도 들어봤겠죠. 어, 적어도 10년 이전엔 나오지 않은 10년 이전에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당계약.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나온 배경이 그죠? 우리가 경매 아니 저기 뭐야 분양을 받고 나서 계약이 본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때부터예요? 최근이잖아요. 그죠? 뭐 억지로 찾아 올라간다면 이명박 때까지? 예. 이명박에서 박근혜 그때 그때 한참 저기 했을 때 금융 위기 왔을 때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분양권 자체가 그 우리가 통장의 자격 조건이 되게 지금보다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꾸 이거 자- 요즘 사람들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과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로또예요, 진짜. 그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처럼 흔한 게 아니에요, 청약통장이. 그런데 이게 2000년도 오면서 아파트 잘 안 팔리면서 청약통장 시장을 갖다가 확 풀었죠. 누구나 다 그 가입 조건을 갖다가. 그래서 흔해 빠진 게 청약통장이 됐고 웬만하면 다 1순위야. 예.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거죠. 청약통장 가입하고서 1순위가 아닌 게 이상할 정도로 예전에는 1순위 자체가 낮았어요. 예. 그렇게 해놓고서 청약의 어떤 청약 비율을 높인 거죠.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페널티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정상 계약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분양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계약하는 당일날 계약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지. 그러면 2순위, 3순위에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게 2000년, 2010년도 그 후반부터 이제 그 후로 나타났다는 걸로 봐서 정당 계약률이라는 게 그때 나온 용어라고 보여져요. 이게 뭐 한자로 했을까요? 이거 하여튼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니까 당자는 우리 이제 뭐 그거죠. 뭐 굳이 한문에서 차용을 해서 쓴 것 같아요. 쓴 것 같은데 당자는 뭐 마땅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예. 의당 뭐뭐여야 함, 뭐뭐 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의당 뭐뭐 했다. 뭐 이렇게 좀 풀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자는 뭐 발을 정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 뭐야 저기 아니 내가 지금 찾아놨는데 예. 뭐 정할 정자 그죠? 예, 정할 정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정할 정자하고 마땅히 한다라고 해서 뭐 요 정도 아니면은 뭐 누가 시작을 했는지 그죠? 예. 왜 단어라는 게 어떤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으면 그 단어가 생기지 않죠. 예, 정당계약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겼어요. 참, 씨. 예, 그래서 정당계약률이 몇 프로인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 자 분양성공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정당계약률이 얼마나 되는가는 저는 못 찾겠어요. 예, 진짜 다 했고 막 프리미엄이 붙었는지. 정당 계약률이 100%가 넘어가야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런데 100%가 안 됐다라고 하면 프리미엄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이야기하는 제가 좀 불편하시겠지만 댓글이 그렇게 또 만약에 글쎄요. 제 생각은 여기 조합원들도 뭐 연령층이 높고 다들 이제 좀 포기한 분위기가 아닐까요? 댓글 다른 거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항의 댓글을 다신 거는 아니라서 세 개 올라왔나? 아, 두 개였나? 세 개였나?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음, 김이 많이 빠졌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분 동안 녹음을 했네요. 아이고야. 예, 아무튼 뭐 청취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애써서 댓글 다시는데 굳이 예, 어, 그냥 삭제하니까 예, 삭제하고 차단합니다. 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뭐 어쩌냐 아니요. 이건 서로 낭비인 것 같아요. 그 댓글 다는 사람도 에너지 낭비고 저도 에너지 낭비고 그래서 그냥 뭐 무조건 칭찬 글은 아니어도 최소한도 비아냥거리는 투가 있거나 저를 시기하는 글은 그냥 댓글에서 그냥 막아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